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학교 선택 방법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학교 종류. 이 학교 종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 학교 종류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조기 유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뭐 나눠서 좀 더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막 왔을 때 그 국제부하고 차반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는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우리 그 장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학을 왔을 경우에 적응을 성격이 뭐 굉장히 그 사교성이 있어서 잘 어울리든 그렇지 못하든 중국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반을 잇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 문제가 현실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국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국제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국제부라는 건 뭐냐면은 학교 내에 중국 학생들하고 섞이지 않고 외국 학생만 별도로 모아놓고 가르치는 국제부라 그래요. 그다음에 차반은 중국 학생들 반에 외국 학생이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경우를 이제 차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덜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학생의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그 외국 학생은 뭐 우리 황 원장님 계시지만 외국 학생은 중국 대학 입시를 볼 때 중국 애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 학생들끼리 경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부를 운영하고 국제반을 하게 되면은 외국 학생들한테 맞게 입시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학생들 같이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중국어 실력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을 갈 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학 입시에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이렇게 다 하게 돼요. 특히 뭐 이 북경대나 청와대매로 입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하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것 중에 특히 뭐 정치나 이런 거는 거의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입시를 하는데 거의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 경우는 중국 학생들을 같이 사귀기도 하고 중국 문화도 알고 이렇게 해서 국제부가 있는 학교라도 본인이 원하면 차반에 넣어줘요. 그래서 차반에서 공부하고,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국제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 이제 차반에 있다 보면은, 이제 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반에 있다 보면은 많은 시간을 어쩌면 입시를 위해서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국제부를 운영하는 그 관리 선생이 외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애정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 국제부가 성공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기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들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어떤 생활 속 이런 게 맞지 않고, 또 한국 학생들 왜 저 선생이 저렇게 걔한테 스테를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제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얘들은 목적이 중국의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또 선생을 관리자로 내세우고, 뭐 요거는 이제 학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학원하고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우수한 애들은 뭐 두 학생도 우수한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우수한 학생이 이 차반에서 공부한 애들이 공부를 해서 그 중국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가죠. 이런 애들은 이제 중국 애들하고 겨뤘을 때 거의 뭐 똑같은 수준의 실력을 발휘해. 이런 애들이 가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방에서 나와요. 지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예를 들어 저 뭐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선생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요. 그 지 스스로 살아남아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하고 똑같이 그려서 그 학교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 실력은 중국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 한국 애들하고 시험 보는데 외국 학생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월등한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북경에서 공부할 때는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당사자이신 우리 성은이 학생, 우리 국제부와 차반, 요 내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뭐 말씀해 주시고, 장단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방금 앞에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정말 딱 맞게 국제부는 유학생 아이들, 차반에는 유학생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생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어를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제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부에서 일단 중국어 기초가 돼서 이제 공인 인증 시험도 봐야 되고 HSK라 해서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차반을 가게 되었어요. 이 차반에서 이제 한 학기를 했는데 되게 국제부랑 차반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국제부는 정말 딱 입시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어문, 영어, 수학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심적으로 하는데 차반에 가게 되면 정말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것 같이 과학, 사회, 정치, 문화 다 배워. 음악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 배우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고3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부에서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왕 중국에 유학을 온 거면 노력해서 차반을 가서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포 학생 한 말씀 해주세요. 인민대 부중을 예를 들어서. 인민대 부중을 예로 들면은 일단 국제부 차반은 어디 가든 똑같이 이제 국제부는 유학생들 모아두고 차반은 이제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인민대 부중을 예로 들면 국제부가 또 예과반과 이제 입시반으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과반은 그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을 못하는 유학생들을 모아놔서 중국어 기초를 가르치는 반이고 이제 입시반은 실질적인 입시 성적을 위해서 이제 딱 어문, 수학, 영어 이렇게만 딱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민대 부중 순서로 보자면 중국어를 잘하면 초반부터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국어를 못하게 되면은 예과반, 차반, 입시반 이런 순서로 다니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예과반에서 중국어 기초를 다지고 차반 가서 이제 중국 학생들과 같이 좀 언어적 방면을 굉장히 늘리는 대신 이제 실질적인 성적 부분은 이렇게 크게 발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입시반으로 올라가서 실질적인 성적 위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이상 말할 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제부하고 차반에 관련된 얘기를 주셨고, 자, 요 부분도 우리 황진문 원장님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국제부와 차반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국제부 개념이 예전과 지금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학생이 인민대 부중을 다녔고 북경 사중을 다녔는데 예전에는 두 학교 다 국제부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 반 말고 따로 유학생들만 모아서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민대 부중은 좀 전에 말한 지금 예과반도 그렇고 국제부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반은 운영 안 할 거라고 공지를 했고요. 지금 사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최근까지도 국제부가 있었어요.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그 반을 없애고 차반 위주로만 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국제부가 이제 부모님들이 유학 선택할 때 잘 판단을 정말 이거 오해가 없으시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학교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그 학생의 성향과 실력과 학년에 맞춰서 내가 차반을 할 것이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학년이면 실패 여부를 떠나서 차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학년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두 학생이 웬만하면 이제 명문학교를 가는 게 좋은데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 시기 때 이제 중국 유학을 왔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미리 해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학생이 인민대 부중을 간다. 이거는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제부가 정확하게 인정되고, 왜냐면은 2년 안에 입시까지 중국어도 해야 되지만 입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문 영어 3과목만 하기도 바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을 갖춰주면 이 어문 영어 수학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만 하자면, 그 개념 정리는 해주셨고, 지금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국제부 비중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줄어들고 이제 차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선택,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해서 또 다뤘었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중국 고렸으니까 차반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는 저학년에는 무조건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고학년이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국 학교, 뭐 초중고 포함해서 저학년일 경우에는 그 중국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중국 뭐 역사도 배우고 중국 문화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그 같이 하면 좋고, 이제 대학 입시에 다가올수록 그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험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국제부가 되었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은 그 좋은 방법이다 라고 뭐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학생의 학습 진단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가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국제부를 자꾸 없앤 이유가 그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국제부 외국 학생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 학생을 이해하고 그 학생들한테 맞게 인도해주고 또 선도하고 그러려면은 학교에 현재 있는 교사들 외에 별도의 교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돼, 학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왜 없애지 하는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